내 이름은 야마모토 아타루. 드라마에서 보면 결혼식 날에 신부가 증발해버리는 일이 일어나곤 하는데 나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일을 겪었다. 신부 측 하객, 결혼식엔 그 누구 하나 오지 않았다. 결혼식까지 1시간 남았네. 근데 유카리는 어떻게 된 거니? 전화도 안 받고 톡도 안 읽고. 결혼식에 신부가 안 오다니 이게 무슨 일이니? 오다가 사고나 당한 게 아니면 좋을 텐데. 신부 부모님도 아직 안 오고 있다며. 진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괜찮겠지? 이러다 결혼식 못하는 거 아니니? 아타로, 큰일 났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게 신부 측 가객이 한 명도 안 왔대. 네? 한 명도요? 식장에 가보니까 우리 쪽 가객들만 와서 앉아있어. 네? 신부인 유카리도 그 가족들과 친구들까지 신부 측 가객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결혼식은 중지됐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유카리의 전화도 SNS도 아무것도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과 함께 유카리의 부모님 댁에 가보기로 했다. 유카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타루, 어떻게 왔어? 어떻게 오다니?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서 이래? 무슨 일이라도 난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결혼식장에 있어야 할 사람이 대체 왜 집에 이러고 있는 거냐? 지금 결혼식 취소시키고 오는 길이다. 집안 어른들끼리 얘기해서 이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뭐요?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립니까? 아타루군,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되지 않나? 네, 그런데요? 그게 문제라도 있습니까? 우리 애가 이런 건 전부터 다 알고 있던 거 아닌가요? 나는 초등학생 때 사고를 당했고 다리에 후유증이 남았다. 그 뒤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유카리도 유카리의 부모님도 모두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승낙해 주었다. 결혼식 전날 밤에도 살집을 찾아보고 있었다고. 나도 찾고 있는 중이야. 네가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까 집은 베리어 프리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데 그런 집은 다른 집에 비해 비싸. 그래서 현실적으로 너랑 결혼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게 이유야? 막상 같이 살려고 하니까 현실적인 벽이 너무 높아. 특히 금전적으로. 내가 왜 이런 사서 고생을 하나 싶고 다 싫어졌어. 경제적인 면이 이유라면 내가 하는 일은 프로그래머 일이고 보수도 나쁘지 않고 휠체어를 타는 것부터가 불안한데 넌 프리랜서잖아. 그럼 수입도 불안하다는 얘기 아니야? 아무리 그렇다고 말도 없이 결혼식에 안 나타난다는 게 말이 되니? 사람은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게 있어. 친척들하고 친구들한테는 연락했더니 하나같이들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낫다면서 잘 생각했다고 하던데요? 자기들 하객한테만 미리 다 연락을 했다 이거냐? 그래서 한 명도 안 온 거네. 그럴 거면 우리한테도 연락을 했어야지. 그거야 연락하면 얘기가 길어질 거고 그럼 귀찮아질 게 뻔한데. 뭐? 귀찮아져? 이건 우리 두 사람의 장래가 걸린 일이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깨끗하게 없었던 일로 합시다. 참 쉽게 말하네요. 이런 집하고 사돈을 맺는 건 우리도 싫습니다. 아버지, 너도 정신 차려. 저렇게 싹수가 노란 애한테 아직도 미련이 있니? 당신들처럼 개념 없는 사람들하고 인연을 맺지 않게 된 게 차라리 다행입니다. 이봐요, 이 결혼이 바투가 난 건 순전히 당신 아들이 휠체어를 타서 그런 겁니다. 내 딸 고생할 게 뻔한데 어떻게 시집을 보내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지금 문제의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신부 측이 연락도 없이 결혼식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깊이 유감을 표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과하면 되죠? 죄송합니다. 그걸 지금 사과라고 하는 거니? 이번 일은 변호사를 통해서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죠. 그럼 우리도 변호사 고용할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누가 이길지는 벌써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양쪽 부모님이 모두 극도로 흥분하셨고 앞으로 험난한 싸움이 시작될 거란 예감이 들었다. 나는 화가 난다기보다는 슬프다는 쪽에 더 가까웠다. 유카리는 나에게 첫사랑이었고 그래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다. 우리 사귀는 거 어때? 글쎄, 난 몸도 이렇고. 그게 어때서 내가 네 다리가 되어줄게. 정말 나여도 괜찮겠어? 너여서 좋아. 난 지금껏 유카리가 휠체어를 타야 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결혼식 당일 취소라는 소동이 일어나고 일주일 후였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유카리를 발견했다. 저거 유카리 아니야? 어디? 그러네? 옆에 남자 아니야? 처음 보는 남잔데. 야, 팔짱 끼고 있는데? 저게 이유였나? 딴 남자가 생겨서 결혼식 깬 거였네. 누가 봐도 그렇지. 저 싸가지 저거. 그러게, 저런 애였네. 근데 차라리 잘 됐다. 그래, 저런 여자랑 결혼해서 평생 속 썩느니 100번 잘 된 일이다. 나는 예전대로 몇 배로 더 열심히 일에 몰두했다. 분하고 억울한 기분을 잊는 데는 그만한 약이 없었다. 그렇게 미친 듯이 일에 열중하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의뢰가 점점 많이 들어왔다. 그러다 모 대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그 회사를 직접 찾아가게 되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표이사 야마시타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유카리의 약혼자 아타루 씨 아닌가요? 네? 정확히는 전 약혼자입니다만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알고 보니 이분은 유카리 어머니의 오빠분이셨다. 다시 말해 유카리의 외삼촌이었다. 내 얼굴은 결혼 얘기를 들을 때 사진을 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전 약혼자라는 게 무슨 소린가? 모르고 계셨어요? 사장님은 결혼식 전후로 한 달간 해외 출장을 갔던 관계로 결혼식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몰랐다고 했다. 나는 결혼식 당일에 악몽 같은 일을 사장님께 짤막하게 말씀드렸다. 유카리도 가족들도 그렇게 막대먹은 사람들일 줄은 정말 몰랐어. 전 이제 뭐 다 털고 일어났습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 아타루 군한테는 정말 면목 없게 됐네. 미안하네. 사장님이 사과하실 일은 아니죠. 우리 회사는 베리어 프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네. 그거 참 반가운 얘기네요. 유카리 부친 회사와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 유카리 아버지가 작은 회사를 경영하신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친척끼리 서로 돕자는 차원에서 의뢰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개념 없는 사람과는 더 이상 거래를 하고 싶지 않네. 사장님이 했던 말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난 그저 내 일을 하면 될 뿐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내가 의뢰받은 일에 관해서는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마무리했다. 이거 자네한테 일을 맡기길 정말 잘한 것 같네. 아주 마음에 들어. 고맙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자네 혹시 회사를 차릴 생각은 없나? 제 회사 말씀이신가요? 자네처럼 유능한 사람이라면 앞으로 의뢰가 점점 늘어날 텐데 회사를 갖고 있는 게 고객의 신뢰도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메리트가 많을 거야. 글쎄요, 저는 그만한 자금도 현재 없고요. 그 문제라면 내가 출자금을 댈 의향이 있네만. 출자요? 제가 어떻게 그런 도움을 받겠어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비즈니스야. 미안해서도 아니고 동정 같은 건 더더욱 아니고. 비즈니스요? 자네 능력을 높이 사서 하는 제안이야.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그럼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나는 사장님의 출자금으로 법인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는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았고 1년 안에 사원이 30명이나 되는 회사로 성장했다. 그러던 어느 날 뜬금없이 유카리로부터 연락이 왔다. 아타루, 잘 있었어? 잘 지냈는데 무슨 일이야? 언제 차라도 같이 할까 하고. 그냥 차 마시는 것 정도야 뭐. 그렇게 해서 오래간만에 유카리와 만나기로 했다. 요즘 너 잘 나간다며? 들었구나. 조그맣게 회사 하나 차렸어. 외삼촌한테 들어서 알아. 우리 다시 만나는 거 어때? 지금의 너라면 경제력도 빵빵하니까. 그래서 그게 뭐? 결혼할 때 제일 걸렸던 게 돈 문제인데 이제 아무 장애 없잖아. 돈? 집안을 베리어 프리로 하는 것도 그렇고 네 다리가 생활하려면 이것저것 돈이 필요하잖아. 그건 인정. 근데 이제 네가 사장님이고 돈도 잘 벌고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 그럼 결혼 못할 이유가 없지. 너 지금 뭐래니? 결혼을 깬 진짜 이유는 너한테 다른 남자가 생겨서 그런 거 아니었어? 결혼식 취소되고 일주일 후에 우연히 봤어. 네가 다른 남자랑 팔짱 끼고 걸어가는 거. 그건 있잖아. 다른 남자가 생겨서 나하고 결혼하기 싫어졌던 게 진짜 이유였던 거 맞지? 근데 그 얘기는 차마 못하겠고 적당한 이유를 찾다가 내가 장애자라는 걸 결혼 파기 이유로 삼은 거 아니야? 만만하니까. 솔직히 다리가 불편한 너랑 결혼하는 게 불안했던 건 사실이야.
내 다리는 여전히 불편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야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다 방법이 있겠지. 돈! 뻔해. 너 그 남자랑 깨지고 마침 적당한 타이밍에 우연히 외삼촌한테 내 얘기를 들은 거겠지. 그래, 맞아. 그런데 그게 뭐가 나빠? 나는 너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돈에 환장한 여자는 관심 없거든?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뭐? 불쌍해서 내가 먼저 말 걸어줬더니 뭐? 앞으로 어디서 부딪히더라도 아는 척하지 말자. 그 후 회사를 통해 유카리 집 얘기를 들었는데 결혼식 파탄과 관련해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해야만 했던 유카리와 유카리 부모님은 야마시타 사장님께 울면서 도와달라고 했던 모양이다. 하지만 야마시타 사장은 단칼에 거절했다. 그뿐 아니라 유카리 아버지 회사와 하던 거래도 모두 끊었다고 한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네요. 거래를 중단한 건 자네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저 때문이 아니면 그럼 유카리 아버지가 나랑 친척이라는 걸 믿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미 오래전부터 거래를 끊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아, 네. 비즈니스는 사적인 감정에 얽매이면 모든 게 틀어지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카리 아버지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다. 담보로 잡혀있던 집도 은행에 넘어가는 바람에 가족들은 낡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다고 한다. 결혼식이 당일날 파탄이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유카리도 그 가족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겠지. 물론 그거야 나도 마찬가지이지만 나는 요즘 베리어프리 관련 일을 통해서 알게 된 어떤 사람과 진지한 만남을 갖고 있다. 이번만큼은 결혼식장에서 바람 맞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할 텐데. 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18살의 고3이다. 우리 아빠는 대기업의 사장으로 흔히 말하는 핵부자다. 엄마도 너무 상냥하고 나는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때까진. 나왔어. 아빠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회사에서 잘렸어. 뭐야, 겨우 그런 일... 네? 해고? 복도에서 뛰면 안 되지. 아빠가 회사에서 잘렸대. 뭐야, 겨우 그런 일... 뭐? 해고? 아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소문이 돌더니 내 계좌에 그 돈이 입금돼 있었어. 아빠, 횡령한 거야? 난 진짜 안 했어. 그런 기억도 없고. 근데 정황 증거가 나와서 결국 잘렸어. 이제 우리 어떡해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잘렸으니 급여나 대우가 좋은 곳으로 재취업은 어렵겠지. 그래도 일단 재취업 자리를 찾아볼게. 그치만 앞으로는 지금처럼 여유롭게 살진 못할 거야. 그래도 보험금으로 받은 돈이 있으니까 차라코 대학 등록금 정도는 낼 수 있어. 회사에서 잘렸다니 어쩔 수 없죠.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치? 엄마? 뭐가 괜찮다는 거야? 지금 장난쳐? 난 돈 없이는 절대 못 살아. 돈이 없어서 거지처럼 살아야 한다면 이혼합시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도 재취업을 해서 최소한의 생활은... 난 그런 생활이 힘들다고. 절대 못해. 180도 달라진 엄마의 태도에 우리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뭐 사실 이게 진짜 엄마의 모습이었겠지만. 차라코는 엄마인 내가 키울게. 무직인 당신한테 애를 맡길 순 없잖아. 제발 부탁해. 한 번만 더 내게 기회를 줘. 절대 안 돼. 차라코 대학 등록금으로 나온 보험금은 내 계좌로 지금 당장 넣어줘. 이만 갈게. 아빠랑도 같이 살면 되잖아.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다 같이 살자. 됐으니까 따라와. 이렇게 아빠와 엄마는 이혼했다. 그리고 이혼 후 엄마의 행동은 정말 최악이었다. 이거 괜찮다. 100만엔이네. 이걸로 줘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기분 좋다. 자기한테는 아쉬울 것 없이 돈을 펑펑 써댔지만 엄마, 자전거 바퀴가 펑크 나서 그런데 나 수리비 좀... 뭐? 그럼 걸어 다니면 되지. 일단 빨리 밥부터 차려. 생활비도 부족한데. 지금 장난해? 내가 매달 10,000엔씩 주잖아. 여기 바닥에 머리카락 떨어진 거 봐. 청소, 요리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네? 만엔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아? 어디 감히 부모한테 대들어? 우리가 가난한 건 다 아빠 탓이야.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거라고. 원망할 거면 너희 아빠를 원망해. 엄만 근데 명품 엄청 사대잖아. 엄마는 나를 가정부처럼 부려먹었다. 거기다 내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학원비와 식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시작했다. 어서 오세요. 차라쿠? 아빠! 이런 데서 뭐 하는 거야? 그게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나는 아빠에게 이혼 후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이 옆편 내가 그냥 보자 하니까. 차라쿠, 아빠랑 같이 살자. 풍족하게 해줄 순 없지만 지금처럼 살게 하진 않을게. 고마워요. 이렇게 나는 엄마랑 살던 집을 뛰쳐나와 아빠 집에서 살기로 했다. 그 이후 나는 풍족하진 않았지만 생활비 걱정도 덜고 가정부처럼 부려먹히는 일도 없었다. 오히려 아빠와 지내는 시간이 늘어서 전보다 더 행복했다. 게다가 아빠, 저 제1지방대학에 붙었어요. 대단해. 열심히 노력했구나. 아빠는 그렇게 4년간 아빠와의 행복한 생활이 계속됐고 나는 대기업에도 취업했다. 드디어 아빠에게 효도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남자가 나타났다. 차라쿠 양. 누구세요? 헌팅은 사양할게요. 근데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헌팅하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차라쿠 양 엄마의 남친입니다. 엄마요? 차라쿠 양 많이 힘들었죠? 뭐가요? 가정폭력을 일으키는 아빠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생활비도 못 받고 학대받는 생활을 해왔을 테니까. 네? 이젠 괜찮아요. 앞으로는 엄마랑 내가 차라코를 키울 생각이니까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요. 우리가 있으니까. 우와, 이 사람 진심 숨막히네. 거기다 엄마가 한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 다음 주에 우리와 만나주겠니? 엄마도 차라코를 엄청 보고 싶어해. 그리고 며칠 후 나의 사랑스런 차라코 보고 싶었어. 엄마, 정말 기쁘구나. 정말 감동적인 재회야. 나도 너무 기뻐. 이 남자 너무 숨막혀서 적응이 안 되네. 차라코 축하해. 뭐가? 대기업에 취업했다면서. 역시 내 딸이야. 그런 남잔 버리고 다시 엄마랑 같이 살자. 사실 엄마가 요즘 돈 때문에 힘들거든. 그니까 차라코가 엄마를 좀 도와주면 좋겠어. 우린 가족이잖아. 힘들 때는. 이 여자가 지금 뭐라는 거야? 아빠가 나쁜 놈이라고? 당신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아빠가 해고됐을 때 아빠를 버린 것도 모자라 내 대학 등록금까지 당신 유흥비로 다 써버렸잖아. 뭐? 그건 오해야. 오해는 무슨. 거짓말도 좀 작작해. 한 달 생활비로 10,000엔 던져주고 밥 차려라, 청소해라. 날 가정부처럼 부려먹었잖아. 그러면서 나한테는 자전거 수리비가 없으니까 걸어다니라고? 그게 엄마가 할 말이야? 그게 진짜야? 그땐 미안했어. 지금은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널 그렇게 막대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치만 엄만 널 사랑해. 제발 부탁한다, 차라쿠. 화가 났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니까 엄마를 용서하려고 했는데. 내가 아빠를 다시 사장직으로 돌려놓을 수 있어. 그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아빠를 도와주자. 우린 가족이잖니?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은 그때 엄마가 아빠랑 헤어지고 싶었거든. 그래서? 마침 도련님이 아빠의 사장 자리를 욕심내고 있었는데 아빠를 해고시키는데 협조하면 돈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였군. 뜬금없는 소문이 퍼지길래 누군가의 소행일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누군가가 가족이었다니? 당신이 여긴 어떻게? 내가 불렀어. 엄마가 남친한테 거짓 정보를 알려준 게 아무리 봐도 수상했거든. 이럴 수가. 그리고 지금 대화 내용도 다 녹음해놨어. 뭐? 도청한 거야? 그건 범죄잖아. 그런 악질적인 짓이나 하는 남자였다니. 그만 좀 해. 넌 이것보다 더 심한 범죄를 저질렀잖아. 경찰에 신고하면 넌 분명 감옥행일 거야. 뭐? 감옥행이라고? 설마 신고하진 않겠지? 이혼은 했지만 우린 가족이었잖아. 그걸 네가 다 꿰부쉈잖아. 그건 그치만 부탁할게. 경찰에 신고만은. 음성 증거는 어딨어? 이거야. 이거 줬으니까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말아줘. 글쎄, 거짓으로 회사를 차지한 동생한테도 모든 책임을 물을 생각이지만 너도 그냥 넘어갈 생각은 하지 마.
어쩌지? 내가 어떡하면 되는데. 자라코를 설득하는 수밖에 없겠다. 자기도 나 도와줄 거지? 아니, 안 도와줘. 왜? 우린 약혼한 사이잖아. 결혼해서 서로 돕고 살자고. 너랑은 결혼 안 할 거야. 나한테 거짓말이나 해놓고 무엇보다 당신은 엄마 자격이 없어. 그런 여자랑은 결혼하기 싫어. 장난해? 이건 약혼 파기야.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각오해. 할 거면 해. 당신이 저지른 범죄들 잘못하면 내가 경찰에 찌를지도 몰라. 이렇게 엄마의 거짓말은 전부 들통나버렸고 약혼도 없던 일이 돼버렸다. 아빠는 재판을 통해 엄마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직장 경력이 없었던 엄마는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엔 지원도 못 해보고 최저시급을 받으며 장시간 일하고 있다고 한다. 아줌마 퇴근 안 하세요? 돈이 필요해서요. 아빠는 엄마에게 증거를 받은 대신 엄마를 신고하진 않았다. 하지만 위자료 지급일을 어기면 신고할 거라는 협박이 정말 무서웠던 건지 엄마는 매일 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일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아빠의 동생은 야! 뭐야? 형이 여기 왜 왔어? 사실은 내가 횡령했다는 의심을 벗을 증거를 찾았거든. 증거라고? 네 놈과 전 부인의 녹취록 말이야. 전 부인이 녹음해둔 거 다 들었어. 전부 네 놈이 꾸민 짓이더군. 그게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알아? 들이민 증거에 변명도 못하고 작은 아빠는 회사에서 잘리고 말았다. 그리고 아빠는 다시 사장직을 되찾았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내가 못 살아. 또 뭐 없어졌어? 화장품이 없어져서 오늘 회사 쌩얼로 다녀왔어. 차라미는 정말 장난꾸러기구나. 이거 웃을 일 아니거든. 회사에서 만난 아타루와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다. 나는 진심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반가. 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21살의 대학생이고 지방에 있는 개인이 경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운 좋게도 어떨 땐 아빠같이 느껴질 정도로 자상하고 좋은 분을 점장님으로 만났다. 그런데 이런 좋은 알바 자리인 편의점이 폐점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이유로 말하자면 점장님, 저 왔어요. 차라코 왔니? 점장님,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렇게 다운돼 계세요? 실은 우리 편의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어. 예? 문 닫아요? 에? 문을 완전히 닫아요? 갑자기 왜요? 장사도 잘 되고 손님도 많은데? 아무래도 코로나니까. 그것도 문제인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뭔데요? 절도범이 많아서. 절도요?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지난달만 해도 피해액이 100만 엔을 넘어. 그렇게나요? 믿기지 않지만 전국 하루 평균 절도 피해액이 12억 엔을 넘는다고 한다. 절도 피해 때문에 문을 닫게 되는 가게도 많고 우리 편의점도 그렇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세상에 12억 엔이라니 상상을 초월한다. 그럼 제가 범인을 많이 잡으면 되잖아요. 네가 무슨 수로 잡겠어. 넌 그리고 지금도 스케줄 꽉꽉 채워서 일하고 있는데 학교는 언제 가려고. 문을 닫게 되더라도 내가 너 다른 편의점 전 이 편의점에서 점장님과 같이 일하고 싶어요. 편의점이라고 다 같은 편의점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좀 나네. 그래, 우리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진작 그렇게 나오셨어야죠. 혹시 또 누가 알아요? 획기적인 퇴치 방법이 떠오를지? 그럼 더 바랄 게 없겠네. 점장님의 얘기를 들은 후로는 누가 몰래 물건을 훔치지는 않는지 주의 깊게 살피게 됐다. 그러자 쟤들 모니로버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서 저렇게 좋은 학교 다니는 애들도 삥땅을 치는구나. 거기 동작 그만. 니들 지금 물건 훔쳤지? 네? 저희가 뭐야? 자세한 얘기는 사무실 가서 하는 게 좋겠다. 정말 잘못했어요.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만. 이건 절도니까 경찰에 신고부터 하고. 잘못했다고 빌잖아요. 제발 그건 앞으로 2번 다시 안 할게요. 잘못했어요. 니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니들 같은 애들 때문에 가게 문 닫게 생겼다고. 정말 부탁드려요. 저희 고3인데 이런 일로 경찰서까지 가게 되면 입시에. 학생들 2번째는 절대 안 봐줄 거야. 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그래, 그 말 믿는다. 이제 그만 가봐. 평소엔 자상하고 따뜻한 점장님이 좋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다. 하지만 그 후로 더욱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다. 저 녀석들 얼마 전에 왔던 놈들인데 잘못했다고 빌 때는 언제고. 내 오늘은 홍구멍을 내줘야겠어.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두 번째는 용서 안 한다고 했지? 네? 저희가 뭘요? 지금 뭐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변명할 생각이면 접는 게 좋아. 사무실로 따라들 와. 점장님, 무슨 일이세요? 쉬는 시간인데 미안해. 저 녀석들이 또 물건을 슬쩍했어. 네? 이것들이 겁도 없이 저희 안 했거든요? 결백한 사람들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고. 말은 필요 없고 가방 꺼내봐. 볼 테면 보던가. 멀쩡한 사람을 도둑 취급하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분명히 봤는데. 아까 분명히 가방에 넣는 걸 똑똑히 봤는데. 점장님, 이 상황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야. 아까 얘들이 분명히. 아저씨, 누가 뭘 훔쳤다는 거야? 이렇게 누명 씌워도 되는 거냐고? 어머, 혹시 아까 내 가방 보면서 막 흥분되고 그랬나? 뭐야 그럼? 아저씨 혹시 변태야? 니들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르장머리야? 점장님, 일단 상황 정리를 좀 하죠. 아니, 그래도 점장님. 내가 착각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다음날. 정말 죄송합니다. 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점장님, 왜 그러세요? 그게 말이야. 지난번 고등학생들하고 옥신각신했던 게 전부 SNS에 올라간 모양이야. 그 뒤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 변태라느니 눈 똑바로 뜨라느니. 그래도 어쨌든 내가 실수한 건 맞으니까 100번이고 사과해야지. 점장님, 나는 점장님이 그 둘이 친 덫에 걸린 거라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했다. 그러고 나서도 그 둘은 빈번하게 편의점을 찾았다. 역시 애들이 고수라 CCTV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잡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때 같은 상황이 한 번 더 일어나면 그땐 진짜 끝이라. 항의 전화에 그 커플이 편의점을 올 때마다 받는 스트레스에 1년 같았던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네, 점장님! 나라도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 시간만 허무하게 흘려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점장님을 대신해 점장님 아들이 편의점 일을 도우러 왔다. 미안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는 바람에 힘들었죠. 제가 오늘부터 임시로 왔어요. 전 점장님 아들 아타루라고 해요. 아타루! 너 차라코 맞지? 점장님 아들인 아타루는 나와 대학 동기였다. 그렇긴 해도 이 친구는 학교도 잘 안 나오고 동아리나 과 모임에도 거의 참가하는 일이 없어서 얼굴만 겨우 아는 정도였다. 와, 이런 우연이 있네. 나랑 아는 애가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줄이야. 나도 놀라긴 마찬가지야.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무슨 방법을 생각해내지 않으면 점장님 또 쓰러지실지도 몰라. 그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 말인데 난 SNS에 올라온 것만 봤지 아무것도 몰라서. 우리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 그게 점장님 잘못이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타루에게 어떤 고딩 커플의 절도 행위를 한번 눈 감아준 것. 그러고 나서 걔네들이 놓은 함정에 걸려든 것 같다는 말을 해줬다. 일이 그렇게 된 거였구나. 빨리 해결을 해야지. 안 그러면 점장님 또 쓰러지실 게 뻔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정말? 어떤 생각인데? 걔들 맘껏 훔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어? 절도 방지 대책 다 없애고 훔치기 좋게 매장 분위기를 싹 다 바꾸자. 이런 4차원 또라이랑 내가 뭘 하겠다고. 야, 안 그래도 폐점액인데 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날 믿어. 내가 다 계획이 있어. 난 이거 승산 있다고 봐. 동의는 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나한테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터무니없지만 아타루의 근거 없는 자신감에 기대보기로 했다. 하지만 절도 방지 대책을 철회한 결과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예상 못했던 건 아니지만 정확히 전에 비해 2배로 피해액이 늘어났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오늘 우리 아버지 퇴원하신대. 내일 모레부터 복귀하신단다. 정말? 너무 잘됐다. 근데 뭐? 절도는 2배나 늘고 피해 액수도 장난 아니고. 그렇긴 하지. 그럼 이제 낚싯대를 올려볼까?
역시 얘 너무 4차원이야. 뭐래 진짜 개또라이. 차라코, 잠깐 나랑 어디 좀 가자. 갑자기? 어디에 가자는 거야? 아, 일단 가자고. 가보면 알아. 여기 그 문제의 고딩 커플이 다니는 학교잖아. 빙고. 학교로 찾아간다고 걔들이 순순히 자백이라도 할 것 같아? 어림없을걸. 무슨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괜찮다니까. 걱정 마. 절 찾으셨다는 분들이 두 분이신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편의점 알바? 편의점이라니? SNS에서 유명한 도둑 누명 씌웠다는 편의점 알바생들이에요. 뭐 사죄라도 하러 왔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 동영상 때문에 곤란한 것 같던데 무릎 꿇고 빌면 영상 내려줄게. 야, 내가 니들 꼼수 몰라서 당한 거 아니다? 사죄 아닌데? 우린 항의하러 온 건데 니들 둘이 하도 절도를 많이 해서 인내심에 한계가 왔거든. 해도 너무하길래.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절도를 했다고요? 증거 없이 그러시면 명예훼손입니다. 아시죠? 편의점 장사도 잘 안 되던데 우리한테 덤탱이 씌워서 위자료라도 받아낼 속셈인가? 이래서 못 배운 사람들은 사회 질서를 흐린다니까.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 학생들은 우리 학교 학생회장과 부회장이고 우수한 인재들만 모인 우리 학교에서도 성적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게다가 가정 환경도 유복한 아이들인데 뭐가 부족해서 얼마 하지도 않는 물건이나 훔치고 다니겠어요? 내 용돈이 그쪽 알바비보다 많을 텐데 웬 절도? 한번 누명 씌운 것도 모자라서 이제 학교까지 찾아와? 그쪽 혹시 사기꾼 아니야? 니들 알고 보니 부모백 믿고 그동안 까불었구나. 다른 사람은 속여도 니들 자신이 더 잘 알잖아. 니들이 절도범인 거. 그리고 선생이라면서 아까부터 성적 좋고 부모가 돈 많으면 무슨 짓을 해도 안물안궁이다 이건가?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 먼저 인간이 돼야지. 너희들 정말 물건 훔쳤니? 선생님, 저희 억울해요. 저희는 절도가 뭔지도 모릅니다. 계속 시침이 뗄 거야? 너희들 벌써 몇 달째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고 있잖아. 니들 같은 애들 때문에 가게 문 닫게 생겼다고. 선생님, 저희 미성년자인데 이런 언어폭력 계속 당해야 해요?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정말 몇 달씩 절도가 일어났는데도 그걸 즉시에 해결하지 못했다면 가게 경영자 측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능력이라면 경영에서 빨리 손을 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내 말이 구멍가게 하나 관리 못하면서 경영은 무슨. 여기서 더 길게 시간 끌면 SNS에 후속 동영상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열받아 진짜. 여기서 더 소란을 피우시면 업무방해로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그만 돌아가 주시죠. 저희 못 갈 것 같은데 깔끔하게 경찰부터 부르죠. 뭐래,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단 말이야. 걱정 말라니까. 할 수 없죠. 경찰 불러드리죠. 자, 이걸 좀 봐주시겠어요? 이제 와서 뭘 또... 아니! 네, 땡땡 경찰서입니다. 너희들 저거 물건 훔친 거니? 물건을 훔쳤나요? 아니에요. 잘못 걸었어요. 너희들 저거 뭐야? 뭐라고 말 좀 해봐. 선생님, 흥분하긴 아직 일러요. 보셔야 할 영상이 아직도 한참 남아있거든요. 자그마치 3개월 분량. 아타루는 3개월 분량의 절도 증거를 갖고 있었다. 알고 보니 아타루는 대학생 신분이면서 방범 시스템을 개발하는 벤처기업 대표였다. 그래서 학교에도 잘 오지 않았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여의치 않았다고 했다. 자기 회사에서 사용하는 초소형 카메라를 매장 구석구석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 카메라 수는 무려 200대. 일반적인 CCTV만 경계했던 이 고딩 커플도 소형 카메라의 존재는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면목 없습니다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 정도의 실수도 하면서. 네, 선생님, 이건 실수로. 네, 본인도 실수를 인정하고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들을 이 정도 일로 경력에 흠이 가게 하는 건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일? 당신들 눈에는 남의 고통 따위는 아예 보이지도 않지? 절도가 얼마나 경영을 핍박하는 범죄인지 쟤들 같은 애들 때문에 1년에 수백 개나 되는 가게가 문을 닫는다고. 알아? 부탁드립니다. 손해배상은 원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에 대해서 경찰의 개입은 없는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진학 명문고입니다. 더구나 전교학생회장과 부회장이 절도범이란 게 알려지기라도 하는 날은 담임인 제 입장도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고.
잘못했어요. 문제가 커지면 저희 입시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 잠깐 스트레스 풀려고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해서 그만.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해서 그런 거면 뭐. 네네, 이해하시죠? 고맙습니다. 라고 넘어가 줄 줄 알았어? 니들은 세상에 그렇게 만만해? 니들이 지은 죄는 니들이 알아서 참해. 나도 최선을 다해서 니들 참여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2번 다시 용서는 없었다. 우리는 모든 증거를 학교 교장 앞으로 전송했다. 그 결과 2 사람은 교장 추천으로 입학 원서를 냈던 대학에서 입학이 취소됐다. 본인들 변명으로는 시험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절도를 했다는데 시험보다 더 긴장되는 자극이 필요했다나 뭐래나. 공부 잘하고 머리 좋으면 또라이가 되는 건지 원. 어쨌든 점장님 속을 태우던 일은 시원하게 해결됐다. 아, 후련해. 통쾌해. 간만에 기분이 좋았다. 난 솔직히 네가 완전 4차원 또라이인 줄 알았어. 근데 좀 멋지더라? 내가 뭘 했어. 다 계획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나를 4차원 또라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알아? 어? 누구세요? 차라코, 너 이 사람 알아? 아니, 처음 봐. 니들이 우리 아들을 절도범으로 몰아서 학교에 고발하는 바람에 힘들게 받은 최고 명문대 합격장이 눈앞에서 휴지 조각이 돼버렸어. 그 학생 아버지시구나? 그야 자업자득이죠. 우리도 불만이 많아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서. 니들 같은 것들이 뭘 알아? 우리 아들은 최고 명문대를 나와서 후계자가 되고 우리 모니로버 상사를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만들 전문 경영인이 되는 그런 계획이 있었어. 그걸 이런 코딱지만한 가게에서 장난삼아 물건을 몇 개 집어간 걸 가지고 도둑놈을 만들어? 감히 내 아들을! 모니러브 상사면 대기업 아니에요? 그 싹수 없던 남학생 되게 부잣집 아들이었네. 장난삼아 물건 몇 개 집어갔다니. 이래서 4차원 또라이들은 참. 누가 4차원 또라이야? 내가 보기에 머리가 이상한 건 너야. 니들 같은 흙수저들하고 우리 같은 상류층은 사는 세계가 틀려. 잠자코 우리 말을 듣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아저씨,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 당신처럼 예의고 상식이고 다 상실한 부모가 있으니까 그렇게 싹수가 놀아내가 있는 거라고. 더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 불법 침입으로 경찰 부르기 전에. 이것들이 말귀를 못 알아먹고 이런 구멍가게 하나 어쩌는 건 나한테 일도 아니야. 내 말 한마디면 여긴 바로 문 닫아야 돼. 내 말 안 들은 거 평생 가슴 치고 후회하게 될 거야. 아, 어쩔 수가 없네. 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다음날 너 뭐 한 거야? 뭔 짓을 했냐고? 그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 니들이 먼저 했잖아. 니들은 되고 우린 안 돼? 그리고 우린 이 편의점을 절대 문 닫게 할 수 없거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아타루는 고딩들의 절도 현장 동영상뿐 아니라 교사와 만났을 때 남학생의 아버지가 난동을 부렸을 때의 녹음 파일도 모두 갖고 있었다. 이걸 SNS에 올려버린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교사가 우리를 회유해서 없었던 일로 하려고 했던 것과 대기업 사장이라는 사람의 쓰레기 같은 인성이 세상에 알려지고 말았다. 이렇게까지 세상에 알려지게 됐으니 함부로 편의점의 문을 닫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짓을 했다가는 여기저기서 비난의 화살이 날아올 게 뻔하니까. 아타루는 거기까지 다 예상하고 벌인 일이라고 했다. 난 이렇게 머리 좋고 생각이 앞서가는 사람의 세계를 알 수 없을 것 같다. 이 일로 인해 그 담임교사는 학교에서 해직되었고 학교 관계자가 사제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사회 문제가 됐었다.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 그 고딩 커플을 경찰에 고발했고 둘은 전과자가 됐기 때문에 그 어떤 대학도 진학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망언으로 비난의 중심이 된 남학생 아버지의 회사는 그 여파로 주가가 폭락했으며 도산 위기라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회사가 도산되지 않은 것은 아타루가 회사를 매수하며 경영 상태를 원상 회복시켰기 때문이다. 물론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 아버지라는 사람은 당연히 해고됐다. 한편 이번 일로 아타루는 비즈니스계의 풍운하로 불리며 화제를 일으켰고 대학생이면서 국내 유수 대기업의 사장이란 점을 주목받아 매스컴에도 자주 소개되었다. 아빠! 그래. 아빠는 텔레비전에 나올 때가 더 멋있다. 그치? 텔레비전 체질인가? 이런 일 저런 일을 같이 겪으면서 나와 아타루는 특별한 사이가 됐고 부부가 되어 부모가 되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 편의점 알바생에서 직원이 되었다. 절도 사건을 화려하게 해결한 후
편의점에서 절도를 근절시킬 수 있었고 따라서 매출도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내 이름은 렌. 평범한 회사원이다. 입사하고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여자친구가 생겼다. 우리는 사내 커플이었고 처음 하는 경험이라 떨리고 흥분도 됐었다. 레이카, 빨리 와. 너무 배고프다. 뭐야, 그게 인사야? 내 얼굴에 밥이라고 쓰여있어? 보자마자 배고프다가 뭐야? 어머, 나 왜 이러지? 밥 먹으러 가자. 배고파 죽겠다. 실은 오늘 점심에 시간이 없어서 편의점 주먹밥 한 개로 때웠더니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그럼 고기, 초밥, 아님 파스타? 뭐 말만 해. 오늘은 샤브샤브 먹자. 메뉴 정해졌으니까 가시죠. 우리는 둘 다 미식가라 데이트도 주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했다. 인류 레스토랑부터 로컬 푸드까지 기분에 따라서 선술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맛집 외에 놀이동산도 가고 온천 여행도 가고. 둘이서 갔던 캠핑은 색다른 즐거움이었다. 레이카가 만들어준 카레 진짜 맛있었어. 이렇게 둘이서 같이 있으니까 시간이 멈춘 것도 같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편하다. 진짜 좋다. 나도 일 생각도 하나도 안 나. 너무 편하고 진짜 좋다. 시골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쫓기듯이 살지 않아도 되고 동경심이 마구 생기는데 여기 있으니까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아. 여기 진짜 좋다. 그러게. 야, 이 별들 좀 봐. 이렇게 예쁜 밤하늘은 도시에선 꿈도 못 꾸지. 손 뻗으면 잡힐 것 같아. 무슨 애도 아니고 참. 별똥별이다. 진짜? 빨리 소원 빌어야지. 무슨 소원 빌었어? 근데 그런다고 진짜 이루어지나? 이래서 남자들은 재미가 없어. 남자들이 뭐? 그런 거 따지고 너 아직 애네? 남자들은 남이 진지한 꼴을 못 보잖아.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꿈이 많아. 별똥별 보면서 소원 빌면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루어지면 그때 가르쳐줄게. 오늘 밤은 잠드는 게 아깝다. 우리 와인 좀 더 마실까? 그거 좋지. 와인 가지고 올게. 산속 호숫가에서 텐트를 치고 보낸 하룻밤은 특별하고 신선했다. 재충전이 하고 싶을 때는 이보다 더 적합한 장소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야외에서 먹으니 밥도 더 맛있고 술도 더 달고. 그렇게 우리가 연애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나갔다. 우리 사이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레이카가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해왔다. 왜 헤어지자는 건지 이유도 묻지 말라고 했다. 하긴 내가 남들보다 잘생긴 것도 아니고 수입이 좋은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결혼 상대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이었겠지. 3년간 쌓아온 추억들이 순식간에 무의미해졌다. 잠시 방황했지만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일에만 열중했다. 그렇게 2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27이 된 나는 슬슬 인생의 분기점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일에만 열중해온 탓에 인생의 반려자도 아직 찾지 못했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자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 생각을 하던 무렵에 오래된 인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렌, 잘 지냈어? 요즘은 회사에서도 보기 힘들어서. 우리 부서가 다른 층으로 옮기는 바람에 그 뒤로 마주칠 일도 없었지. 갑자기 웬일이야? 오랜만에 같이 샤브샤브나 먹을까 하고. 너 나랑 다른 사람하고 착각한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이상하게 샤브샤브는 너하고 먹어야 되는 음식 같아서 다른 사람하고 먹으면 그 맛이 안 나. 분명히 같은 음식인데 맛이 달라. 뭔 말 같지 않은 소리. 맛없는데 잘못 찾아갔겠지. 흑돼지 하는 데가 맛이 농축돼서 다른 고기랑 달라. 네가 전에 좋아하던 데 있잖아. 맞아. 거기. 나 거기 가고 싶다. 오늘은 시간 어때? 오늘은 내가 집에 가서 빨래를 해야 돼서. 빨래? 그건 아무 때나 해도 되잖아. 오늘 가자니까. 그래, 알았다. 빨래는 나중에 하고 샤브샤브 먹자. 고고싱. 그럼 7시 1층 로비에서 보자. 7시? 오케이. 이렇게 해서 레이카와 오래간만에 저녁을 같이 하게 됐다. 하지만 샤브샤브를 핑계로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2년이나 지나서 갑자기 밥을 먹자는 것부터 어딘가 억지스러웠다. 혹시 설마
역시 샤브샤브는 이 집이 최고야. 마지막에 넣는 라면 사리가 또 죽이잖아. 진짜 맛있어.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먹기만 하잖아. 너 먹는 표정만 보고도 딱 알아. 맛있게 먹는 게 사람 기분 좋게 만들었었지. 그래서 살이 점점 찌고 있잖아. 돼지가 돼지 먹는다고 할지도 몰라. 그럼 비극이지. 그건 그렇고 그동안 잘 지냈어? 회사에서도 거의 한 번도 못 보고 그래서. 최근 2년 동안 일에 완전 몰입했었지. 덕분에 지금 과장 승진을 눈앞에 두고 있고. 너 언제 그렇게 출세했어? 믿기지가 않네, 네 나이에. 사원이 별로 없는 회사라 그런 거야. 그래도 대단한 거지. 사실 나는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 이게 맞는 걸까 하고 불안해질 때가 있어.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 레이카는 하필이면 나한테 결혼 고민을 털어놓고 있었다. 헤어진 전 남친한테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건 대체 무슨 신경인 건지.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라 할 말은 없는데 네 자신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어떤 점이 좋아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는지. 만약 네가 그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면 그 결혼은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참 어려워. 그 사람은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고 장래성도 있는 것 같고 게다가 외모까지 훈남이거든. 근데 난 그냥 이렇게 아무 눈치 안 보고 맛있는 거 먹는 게 나한테 가장 큰 행복 같기도 하고. 렌, 네가 과장 후보라니. 그럼 월급도 올랐겠다. 뭐 조금? 장래성은 네가 더 높은 것도 같은데. 뭐래냐. 천천히 좀 먹어. 그러다 살찐다. 10년 뒤에 너 돼지 됐나 확인해야겠다. 레이카는 지나가는 말처럼 말했지만 그 장면이 계속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레이카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게 된 것 같았다. 나에게도 초대장을 보내왔다. 렌, 레이카 결혼한다며? 청첩장 받고 솔직히 좀 놀랬다. 그 청첩장 나도 받았다. 걘 무신경한 거냐, 예의가 없는 거냐? 아, 그거 보통 사람은 못하는 건데. 결혼식에 전남친 불렀다가 들통나면 산통 깨지는 거 아니야? 리스크가 크긴 하지. 상식적으로 안 가는 게 맞겠지? 근데 또 애매한 게 여전히 회사 동료 사이잖아. 그래도 귀찮은 일은 피해가는 게 상책이야. 괜히 갔다가 뭔 일 생기면 골치만 아파. 레이카가 슬퍼하면 아님 너 왜 안 왔어? 그러고 화내는 거 아니야? 내가 왜 걔 기분까지 신경을 써. 말이 안 되잖아. 전 남친이 전 여친 하객은 좀 아니지. 레이카니까 가능한 일 아니겠어? 상대가 어떤 남잔지도 모르니까 조심스럽지만 그렇긴 하지. 야, 난 안 가는 걸로 결론 지었다. 가서 잘 말해줘. 오케이, 접수했어. 근데 말이야, 너 오늘 한가하지? 거참 불편하네. 네가 감히 나를 한가한 사람으로 취급하다니. 개품 잡지 말고 술이나 한잔 하러 가자. 뭐야, 겨우 술이야? 나 엄청 바쁘거든. 헐, 그래서 거부하겠단 거야? 나 회 먹으러 갈 건데. 야, 누가 안 간대? 가자, 가. 진작 그럴 것이지. 우리 단골집 알지? 너 이 자식, 사람 약을 살살 올리면서 거절 못하게 만드는 것도 재주는 재주다. 토우마는 입사하고 쭉 같이 일했고 서로 아직 독신이라 뭘 해도 부담이 없는 사이였다. 며칠 후 레이카한테서 연락이 왔고 결혼식에 꼭 와야 한다고 했다. 왜 그래야 되냐고 묻자 이미 하객 명단에 올리고 준비를 다 했다면서 막무가내로 오라고 했다.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다시 취소하면 될 것을. 자꾸 따지는 것도 피곤하고 그냥 간다고 대답해버렸다. 결혼식엔 하객들이 많이 와 있었다. 렌! 너 안 온다고 하지 않았었어? 그랬지. 근데 레이카가 오라고 전화로 따다다다다. 식사 주문 다 했는데 안 오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뭐가 뭔지 나도 모르겠다. 어쨌든 몸이 여기 와 있다. 걔도 참 뭘 그렇게까지 해서 오라고 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네. 그러게 말이다. 잘 나가는 놈 만나서 나 이렇게 행복하다. 뭐 그런가? 남자가 엘리트라나 뭐라나. 우리 엘리트 남편 좀 보소. 나 이런 여자야. 딱 그거네. 나만 동네 북이다. 한번 차였으면 됐지. 굳이 엘리트 남편 앞에서 확인 사살은 왜 하려는 건데? 기죽지 마. 너도 초고속 승진 과장 후보잖아. 그것도 대단한 거야. 절대 안 꿀려. 걱정할 거 없어. 아, 예. 감사합니다. 누군 결혼하는데 난 여태 혼자고 요새 썸도 못 타봤어. 그냥 일만 죽어라 한 덕분이다. 결혼은 아무나 하냐? 다 능력이 돼야지.
지금 여자 만날 여유도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그러니 잘 나가는 대기업 엘리트 사원을 안 부러워하고 배기겠냐? 다른 사람이라도 행복하길 바라야지. 예쁜 신부의 모습으로 등장한 레이카는 행복해 보였다. 나는 진심으로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불안하네 어쩌네 하길래 걱정했었는데 괜한 걱정했네. 오지랖이었어. 예식이 끝나고 레이카는 남편과 같이 하객에게 인사를 하러 다녔다. 그런데 회사 동료들 테이블 쪽으로 온 레이카의 표정이 갑자기 이상해졌다. 피곤해서 저러나? 똑똑하고 능력 있는데 얼굴도 잘생겼지? 나 지금 정말 행복해. 그래, 넌 좋겠다. 축하해. 행복해라. 고마워. 뒤풀이 할 건데 시간 되면 꼭 와. 레이카와 나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레이카의 남편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레이카가 곤란하게 해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전남친을 꼭 불러야 한다고 고집을 부려서요. 저야말로 불청객이 되는 건 아닌가 걱정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불편하실 텐데. 아니요. 전 오히려 기분 좋습니다. 레이카가 렌 씨의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한번 만나 뵙고 싶었던 터라 나중에 괜찮으시면 명함 교환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그의 대인배적인 매너에 적잖이 놀랐다. 이게 말로만 듣던 엘리트 사원의 위풍인가도 싶고 나이도 레이카보다 2살 아래라고 들었는데 깍듯하고 예의 바른 태도가 전혀 어리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 남편 스카토 상사에서 근무해. 짱이지? 스카토 상사? 거기 렌 아버지 회사인데? 뭐? 렌 아버지가 스카토 상사 사장이라고? 너 몰랐어? 레이카는 우리 아버지가 사장이란 말을 듣자 미간이 좁아졌다. 나는 재벌 2세라는 말을 듣는 게 싫어서 최대한 사람들한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회사를 경영하는 건 아버지이지 내가 아니니까. 사장 아들이란 것과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별개의 문제이고 사람들이 날 그렇게 보는 게 부담스럽다. 피로연이 거의 끝나갔고 신랑 신부는 무대 가운데로 걸어갔다. 너네 아버지 얘기 레이카한테 한 적 없어? 내가 말실수했나? 괜히 말했나 봐. 집안 얘기는 한 적 없었어. 말해봐야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아서 경험상. 난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았지. 미안하게 됐다. 레이카는 이제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너도 신경 쓰지 마. 그보다 저기 왼쪽 테이블에 앉아있는 여자 귀엽지 않아? 누구? 저기 검은색 드레스 입은 여자? 오, 완전 내 스타일이야. 난 그 옆에 노란색 원피스 입은 여자가 더 괜찮은데?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딱이다. 이거 어째 뒤풀이까지 갈 것 같은 분위기네. 못 갈 것도 없지. 이제 우리한테도 봄날이 오는 건가? 근데 만약에 레이카 절친이면 어쩌냐? 그건 염려마. 저쪽은 신랑 쪽 하객이야. 그래? 그럼 저쪽도 엘리트겠네? 뭐야? 우리 의문의 1패? 해봐야 결과는 까이는 거냐? 우리끼리 웃다 울다 모양 빠지니까 그만하자. 피로연도 거의 끝나갔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신부가 부모님께 영상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레이카가 부모님께 감사와 진심을 담아 쓴 편지는 어떤 내용일지 신부와 신부 부모님의 소중한 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듯 모든 하객이 대화를 멈추고 시선을 레이카에게 고정했다. 드디어 레이카가 마이크를 잡았다. 죄송합니다. 저는 도저히 렌을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너무 놀라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제가 지금 뭐라는 거야? 그리고 레이카는 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고 다음 순간 내 손을 잡아채고 예식장을 뛰쳐나왔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레이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입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때는 언제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하고 결혼은 무리야. 이유가 뭐야? 멋있고 능력 있고 뭐가 문제야? 그 인간은 믿음직스럽지도 않고 재력도 없어. 타워 맨션에서 살고 싶다고 했더니 자긴 그런 능력 없대. 너무 어이없지 않아? 나는 네가 재벌 2세인 걸 까맣게 몰랐잖아. 그걸 알았으면 내가 너랑 헤어졌겠냐고. 그건 또 무슨 뜻이야? 넌 어떻게 그런 걸 비밀로 할 수가 있어? 힌트만 살짝 줬어도 이 난리는 안 났지. 넌 애도 아니고 네 결정에 책임을 져야지. 지금 식장에 남아있는 네 신랑 생각은 안 해? 그 사람하고는 끝이야. 아직 혼인신고 전이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어. 너무 다행이지. 하마터면 이혼녀 될 뻔했잖아. 대기업 다녀봐야 월급쟁이지 뭐. 근데 내 아버지는 스카토 상사 사장님이잖아. 그럼 너는 차기 사장?
대박. 자동으로 나는 사장포인. 미쳤다 진짜. 타워맨션 주민이 되고 차도 외제차에 집안일은 도우미, 아이는 베이비시터, 전속 운전기사까지. 명품 주얼리, 신상 명품 가방, 해외 리조트에 별장도 사고 비행기는 비즈니스 클래스. 난 이제 VIP, 아니 VVIP. 너 지금 제정신 아니지? 누구 맘대로.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야. 돈이 없는 사람은 매력이 없어. 그 사람은 날 만족시켜줄 수 없을 거야. 나한테는 차기 사장인 렌이 더 어울려. 세상은 말이야, 아무리 떠들어봐야 돈이 제일로 중요해. 렌, 그러니까 제발 날 여기서 데리고 가줘. 네 말이 뭔지 알겠어. 레이카, 결론부터 말하자면 싫어. 난 너 같은 여자가 진짜 싫거든? 우리는 이미 2년 전에 다 끝났어. 난 오늘 순수한 마음으로 축하해주러 온 거야. 너 아직 안 늦었어. 식장으로 돌아가. 가서 남편한테 싹싹 빌어. 정말 너무해. 상관하지 마. 나는 레이카를 따라갔지만 나를 뿌리치고 택시를 타고 가버렸다. 피로연은 당연히 대혼란에 빠졌고 하객들은 우왕좌왕, 다들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결국은 신부가 사라져버렸으니 피로연도 중단됐다. 나는 다시 식장으로 돌아갈 엄두를 못 내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 렌, 지금 어디야? 집에 왔어. 멘붕이야. 네 잘못은 아니니까 자책하지 마. 레이카 남편 마지막까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정중하게 사과하고 피로연 중지시키는데 멋있더라. 그랬구나. 신랑한테는 정말 미안하게 됐어. 결혼식에 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괜히 가서. 근데 이분은 너한테 사과하고 싶으시대. 지금 너네 집 앞에 있는 술집에 있는데 잠깐 나올 수 있어? 뭐? 너 지금 레이카 남편하고 같이 있어? 자기가 더 힘들 텐데 사과는 내가 해야지. 금방 갈게. 나는 레이카의 남편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레이카 남편은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있고 내가 많이 당황스러웠을 거라면서 정말 죄송하다면서 정중하게 사과했다. 하지만 이건 대책 없는 레이카에게 놀아난 어리석은 두 남자가 서로에게 느끼는 동병상련, 서로에게 보내는 위로였다. 우리는 사과로 위로를 대신하고 있었다. 레이카 남편은 차라리 잘된 것 같다고 했다. 하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레이카라면 그게 언제가 됐든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굿바이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장에 도장을 찍을 게 뻔한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을 눈앞에 돈만 보고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을 바꾸다니. 대체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고 속물일 수 있을까? 레이카 남편은 레이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모습에 탐복했다.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버지 회사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다. 레이카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지 여전히 반성조차 할 줄 몰랐고 결국 화를 참지 못한 부모님에게 절연을 당했다고 한다. 레이카는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도 다닐 수 없게 되자 나한테 연락을 해왔는데 바로 차단해버렸다. 단 한 명의 친구도 남아있지 않게 된 레이카가 자기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게 자신이란 걸 언제쯤 깨달을까? 아마 그 사람보다 더 좋은 남자가 레이카 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본다. 어리석은 그녀가 자기가 얼마나 값진 것을 놓쳤는지 깨달으면 좋으련만. 반면 힘든 일을 겪었던 레이카의 전 약혼자는 그 후로 더욱 일에 열중했고 많은 성공을 거두며 승진을 거듭했다. 그 무렵 아버지로부터 이제 회사로 들어오라는 말을 들은 나는 아버지에게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고 내년에는 경영을 승계할 예정이다. 물론 그때가 되면 그 사람을 나의 오른팔로 중용할 생각이다. 타워맨션도 곧 구입한다던데. 레이카, 너 속 좀 쓰리겠다. 너도 제발 정신 좀 차려. 이렇게 좋은 사람을 함부로 대한 벌이다. 레이카가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스스로 노력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제 이름은 사치우스 하나오, 28살 전업주부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운이 없는 체질이라 어릴 적부터 외출하면 비가 오고 눈앞을 지나가는 검은 고양이에 정신이 팔렸다가 바나나 껍질을 밟아 미끄러집니다.
어른이 되고서도 손대는 복사기마다 망가뜨리기 일쑤였지만 하느님의 자비인지 회사 동료였던 지금의 남편과 결혼할 수 있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뭐? 고향집이? 친척한테 온 전화였습니다. 당황에 쩔쩔매는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더니 반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처음 간 거였는데 집안이 말 그대로 쓰레기장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친척 아줌마한테 연락받고 왔어. 집에 큰일이 났다면서. 엄마, 어딨어? 엄마! 왜 그래? 귀청 떨어지겠네. 안에서 나온 건 사다코가 아니라 시어머니. 왜 쓰레기장이 된 거야? 어머님 왈.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할 의욕이 안 생겼고 이것저것 다 아버님과의 추억처럼 보여서 아무것도 버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날은 대체 언제 마지막으로 씻은 건지도 모르는 어머니를 끌고 나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모셔왔습니다. 이젠 혼자서 못 살겠다. 외로워서 못 살겠어. 금술이 좋았던지라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나도 남편도 이렇게 될 때까지 어머님을 내버려뒀다는 걸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요. 미안하지만 같이 살아도 괜찮을까? 적어도 애가 생길 때까진 둘이서 살자고 생각하고 있던 저희 부부였지만 지금 내버려두면 집이 터질 때까지 쓰레기를 모아둘 것 같은 어머니를 보다 못해 셋이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같이 살기에 앞서 저희 부부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위치가 여러모로 편리하긴 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부부 둘이서 살 만한 방 구조였기에 셋이서 살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 이상 대청소 시작! 버리려고? 정말 버리려고? 엄마, 힘든 건 알겠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같이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이해해줘, 응? 어머님은 슬퍼 보였지만 앞으로 아들과 같이 산다는 걸 마음의 위안으로 삼으셨는지 더 이상 저희를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어떻게 될 거란 생각은 큰 착각. 분리수거를 하면서 하자니 일이 안 끝나. 게다가 중간중간에 시한폭탄급 쓰레기가 치워도 줄지 않는 쓰레기산 바닥에 보였다 라고 생각했더니 벌레? 결국 전문업소에 맡겨서 집안 곳곳에 쓰레기를 치웠고 그곳에서 소개받은 청소업자가 집안도 깨끗하게 청소해줬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집 자체까지는 크게 손상되지 않았고 냄새도 그리 깊게 안 뱄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물론 곰팡이가 핀 이불 같은 건 버리고 저희 방에는 원래 집에서 가져온 침대를 들여놨습니다. 집이 깨끗해지자 어머님도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환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다시 우리 집으로 와서 기쁘구나. 앞으로 잘 부탁한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같이 살게 됐습니다. 처음엔 내가 7, 어머님이 3 정도로 집안일도 부담하고 있었고 아들 얼굴을 매일 볼 수 있어서 어머님도 싱글벙글이셨는데 지금까지 따로 살던 사람들끼리 한 지붕 아래서 살게 되면 트러블도 생기는 법이라 그건 제가 쇼핑하러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저기 며느라, 부엌에 놔둔 만주 못 봤니? 상자에 들어있던 거요? 그거 냉장고에도 안 보여서. 죄송해요. 그거 3일 전에 버렸는데. 버렸다고? 왜 마음대로 버리고 그러니? 죄송해요. 일주일 전부터 놓여있길래 한동안 그냥 놔뒀는데 안에 보니까 곰팡이가 생겼길래 이젠 버려야겠다 싶어서. 곰팡이가 생긴 부분만 떼면 먹을 수 있잖아. 모처럼 비싼 데서 산 만주였는데 아깝겠으리. 내가 사온 물건을 마음대로 버리지 말렴. 알겠어? 죄송합니다. 조심할게요. 전처럼 쓰레기는 모으지 않고 버리게 되셨지만 유일하게 못 버리시는 게 음식이었습니다. 쇼핑을 좋아하는 어머님은 슈퍼나 상점에 자주 들러서는 아무도 안 먹는 과자나 반찬을 잔뜩 사와선 부엌에 방치하는 게 일상다반사. 식사는 제가 만들고 있으니 장 보는 건 안 하셔도 된다고 완곡히 전해도 잠잠해질 기미는 없고 그럼 쌓여있는 걸 먹으려고 어머님이 사오신 반찬을 식탁에 차리려고 하면 그건 내일 점심에 먹을 거라는 둥 사온 거나 차리면서 전업주부가 맞냐는 등 구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온 것들을 거의 안 드셔서 썩은 식재료나 반찬이 부엌에 넘치고 넘쳐서 혼나고 나서는 맘대로 버리지 않고 냉장고에 넣어서 최대한 연명치료를 했지만 그렇게 해도 영원히 안 썩는 건 아니라서 이윽고 냉장고에서도 악취가 나게 돼서 어머님께 버려도 되냐고 여쭤보면 아직 괜찮아. 음식을 소중히 해야지 라며
소중히 안 하는 건 어머님이잖아요. 한동안 이런 일이 계속됐습니다만 어느 날 마실 걸 꺼내려고 냉장고를 연 남편이 악취를 맡고 어머님께 극대노. 그렇게 풀죽은 어머님이셨지만 어째선지 제가 등줄기에 원망스러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왜 나를 노려보시는 건데? 그 일 이후로 어머님이 절 대하는 태도가 대놓고 확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상냥하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집안일은 전부 저한테 떠넘기고 청소나 설거지도 일일이 잔소리를 하시고 나중에는 해도 못 낳는 여자가 뻔뻔스럽게 짝이 없네. 제가 가장 신경 쓰던 부분을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말하고 다녀서 제 스트레스는 쌓여가기만 했습니다만 어머님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백화점에서 사온 반찬 넣어놨으니까 먹으렴. 너 너무 말랐어. 영양 보충이야 튼튼한 아기 낳지. 감사합니다. 반찬이라는 게 이건가요? 그거. 저 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기분 탓 아니니? 아무튼 너 먹으라고 산 거니까 먹으렴. 잠깐만요. 이거 유통기한 3일 지났는데요? 괜찮아. 안 돼요. 100번 양보해서 냄새가 안 나면 몰라도 이건 못 먹어요. 냄새는 그냥 기분 탓이라니까 그러네. 괜찮아 3일 정도. 이건 기분 탓이 아니에요. 이런 거 먹었다간 배탈 난다니까요. 아이고 죽는 소리 하네. 평소에 건방지면서. 왜 그렇게 절 눈엣 가시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네가 있으니까 아들이 나한테 신경을 안 쓰잖아. 네? 설마 그것 때문에 괴롭히신 거예요? 손주 얼굴 볼 때까진 참으려고 했는데 그럴 낌새도 없고. 너 같은 여자 얼른 이 집에서 나가든지 해. 그때 처음으로 어머님이 날 쫓아내려고 하는 걸 알고 눈물이 났다. 남편한테 이런 일을 말해도 되는 걸까? 내가 말하면 남편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그렇게 끙끙 고민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저와 어머님의 관계를 남편이 눈치채줬습니다. 미안해 여보. 요즘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지? 같이 사는 것도 찬성해줬는데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해. 엄마한테는 내가 잘 말해볼 테니까. 그래도 그것 때문에 더 심통을 부리시면. 당신한테 그 이상으로 심한 짓 할 정도면 내가 이 집 나갈게. 괜찮아? 그렇게 되면 또 쓰레기장이 될 텐데. 내가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건 당신이니까. 다음은 자식이고 그 다음이 엄마. 그 말에 전 마음을 굳히고 어머님이 보내셨던 메시지를 남편한테 보여줬습니다. 이런 말까지 들은 거야? 미안, 당신한테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서. 남편은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한동안 무언가 생각하더니 동거는 그만두자. 가능한 한 빨리. 엄마한테 안 들키게 준비해. 더 이상 남편한테 어머님은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흰 다음날부터 몰래 이사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과 함께 오후 반차를 내고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소개받은 물건들 중 처음 몇 달 월세가 무료인 물건을 선택. 다음엔 어머님 모르게 조금씩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새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사한 후 만에 하나라도 주소가 들키지 않도록 남편 회사에 혹시 어머님한테 연락이 와도 절대 주소를 알려주지 말라고 못을 받고 이사 준비를 끝냈습니다. 남은 건 어머님이 눈치 못 채게 집을 나가는 것뿐. 그때까지는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참고 또 참고 앞으로 며칠만 참으면 된다고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이사까지 앞으로 3일 남은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제가 말대꾸 안 하는 걸 기회 삼아 우쭐해지신 어머님이 드디어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였습니다. 그날 웬일로 어머님은 막 사온 반찬을 식탁에 꺼내놨습니다. 지난번 일도 있고 의심스러워서 젓가락을 안 대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먼저 덥석덥석 드시면서 맛있으니 먹으라고 말씀하시길래 쭈뼛쭈뼛 하나 집어 냄새를 맡곤 남편이 한 입에 꿀꺽. 왜 그래? 맛있어. 엄마 이거 맛있어. 아무래도 정말 맛있는 반찬이 모양이라 저도 먹었습니다. 근데 양이 적었던 터라 벌써 다 먹었네 같은 소리를 했더니 어머님이 어디서 더 갖고 오셨습니다. 자, 아직 잔뜩 있으니까 먹으렴. 저와 남편은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어머님이 반성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갈 준비를 했다고는 하지만 반성하고 있는 어머님의 마음을 저버리는 것도 좀 그런가? 그런 죄악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나온 반찬이 신선하기도 해서 갖고 오신 반찬을 또 한 입. 그런데 이게 실수였습니다. 왜 그래? 이게 뭐야? 엄청 셔! 팩을 보니 유통기한이 일주일 전
전 그대로 화장실로 달려가 손가락을 넣어 토해냈습니다. 실은 요즘 스트레스 탓인지 생리도 좀 늦었고 금방 뱉어낼 수 있었습니다. 호들갑응? 그래도 안 죽어. 그러자 팩을 확인한 남편이 엄청 무서운 얼굴로 화를 냈습니다. 지금 병원 갔다 올게. 뭐? 지금 토한 모양이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또 차 안에서 토하거나 하면.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 어머님을 그대로 냅두고 곧바로 차에 절 태우고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다행히 금방 토해낸 터라 그리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병원에서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니, 대체 언제 올 거니? 유통기한 좀 지난 것 같고 호들갑 떨긴. 이제 시댁에는 안 가요. 어머, 이제서야 나갈 생각이 들었니? 그런 거면 다행이고 병원이든 어디든 느긋하게 있으렴. 그렇게 할게요. 물론 아드님도 같이요. 뭐? 그게 무슨 엉뚱한 소리니? 아들은 나랑 같이 사는 게 당연하지. 이번 일 어머님이 일부러 하신 건 알고 있어요. 그런 어머님 곁에 있는 절 두고 볼 수 없다고 그러네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실수한 거야. 너희들이 엄청 맛있게 먹었으니까 그러고 보니 냉장고에 더 있었지 싶어서 꺼낸 거라고. 저 냉장고 매일 봤는데 그런 통 없었어요. 저한테 안 들키게 깊숙이 넣어놨던 거 꺼낸 거죠? 아니야. 진짜 생사람 잡네. 생사람 잡는 게 아니라 맞잖아요. 뭐야? 애도 못 나오면서? 애 생겼어요. 뭐? 거짓말 하지 마. 정말이에요. 뭐 저도 몰랐지만요. 아까 검사했더니 2개월 됐다고 하던데요? 그렇게나 스트레스 받게 했는데 임신하다니. 너 정말 사람 맞니? 손자 하시면서 일부러 그런 거군요. 아들은 뭐라고 하니? 엄청 기뻐해요. 그리고 더더욱 절 어머님 곁에 둘 수 없다고 그러네요. 만에 하나 이상한 걸 억지로 먹이기라도 하면 안 된다면서. 이사라니 인정 못해. 여기로 와서 똑바로 얘기해. 그게 도리지. 그때까진 집안 물건 하나도 못 가져갈 테니까. 그러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거기 갈 생각은 없으니까요. 이대로 새 집으로 갈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렇게 쉽게 집을 찾았을 리가 없잖아. 일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한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은 벌써 어머님 착신 거부해놨다고 하니까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말도 안 돼.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전해달래요. 내 소중한 가족을 다치게 한 당신을 용서 못해. 이제 엄마라고도 생각 안 해. 더 이상 주변에 민폐 끼치지 말고 살아. 이상이에요. 안 돼. 아들한테 버려지면 나 또 혼자가 되잖니. 그렇게 만든 건 어머님 본인이세요. 네가 사람이니? 마지막까지 누가 잘못한 건지 모르시네요. 그럼 잘 지내세요. 마귀 알몸 차단 완료. 저흰 곧바로 새 집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은 남편 회사에 연락해 주소를 알아내려고 한 모양인데 당연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남편 회사 앞까지 가서 기다렸다는 모양인데 이미 가까운 지사로 발령 내달라고 부탁한 터라 피할 수 있었고 저흰 부부 둘이서 평온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태교도 순조로웠고 다음 달엔 아이가 태어납니다. 참고로 남편 친척분의 말로는 시어머니는 또 집에 쓰레기를 쌓아두기 시작했고 보다 못한 친척분이 치우려고 했더니 이렇게 해두면 또 아들이 돌아올 거라면서 날뛰어서 손을 댈 수가 없다고. 그런 짓 해도 소용없는데 그저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처음부터 같이 안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정말 어머님은 행복해졌으면 했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스스로 삶의 동력을 찾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